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쥐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읒입니다. 저번 방송에 너무 차분하게 네, 진행을 해서 오늘은 또 좀 우렁차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막 생기 넘치고 이런 상태는 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녹음 시간이 원래 늘 저녁 시간이었잖아요. 네, 항상 해가 지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은 점심 시간인데 오히려 그래서 텐션이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약한 사람들이란 거를 이제야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올빼미족이었던 거야. 네, 지금 좀 사실 잠이 좀 덜 깬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말에 익숙한 쥐들인데 낮에 만나가지고 맞아. 지금 새들의 시간인데 쥐들이 기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좀 적응이 안 되고 오늘 그래서 지금 좀 텐션을 높여가면서 방송을 하도록 의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연님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딱히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아팠고. 그게 큰일이지 이 사람아. 그리고 그냥 백수라서 집에 있었고 요새 집에 있으니까 좀 뭔가 요리라던가 집안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리하고 계세요? 그냥 생계형 먹고 살려고 30분 미만의 조리. 뭐 그런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왜냐면은 사 먹으면 좀 돈이 많이 드니까. 백수 주제에 긴축 재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뭐 어떤 요리 해 드셨어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모든 거를 넣고 볶아 먹는 볶음밥이라든지 아니면 스파게티 면 해서 볶음면 주로 볶아 먹는. 그리고 요새 환승연애 시즌3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 보니까 다들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그 다담이라고 밑국물이 있어요. 그 순두부찌개나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런 거를 양념 베이스를 마트에서 판단 말이에요. 와. 거기에다가 물 좀 넣고 이제 야채 이런 거 넣으면은 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옛날에 자취할 때 몇 번 그렇게 해 먹었는데 방송에 그게 나와가지고 나도 해 먹어봐야지. 싹 PPL에 당한. 네. PPL에 약해. 근데 대체로. 뭐 그런 걸 노리고 그 사람들이 돈 주면서 하는 거니까. 그쵸. 예전에 수우파 할 때도 꽃갈콘 한번 사 먹었어요. 꽃갈콘이 PPL이었어요? 네, 그때. 근데 션우가 꽃갈콘 모델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워낙 이제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세뇌를 당한 거지. 꽃갈콘이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먹고. 이 나름 미디어 마케팅에 기업들이 헛돈을 쓰는 게 아닌 것 같네 이런 걸 보면. 그런 거 보면. 네, 그래서 환승연애 정식을 해먹는다든지. 네, 그리고 그저께는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드킹소의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그 오방가르드에서 했던 그 공연. 네, 맞습니다. 저도 홍보물은 봤지만 못 갔는데 어땠습니까? 일단은 여성분으로 보이는 세 분이 일단 외견은 여성분으로 보이는 세 분이 세 분이 이제 드럼과 베이스와 기타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같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락인데 완전 흔들다 오셨군요.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정하시고 근데 에너지는 굉장히 이제 뿜뿜하고 사람들이 막 둥글게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락페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저는 사실 락페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 광경을. 저는 이전에도 뭐 인디밴드 그런 공연들은 봤었는데 약간 브리팝 요 정도의 감성이었다 보니까 그런 완전 제대로 된 락, 즐기는 K-락. 락 그걸 처음 봐가지고
오. 아 근데 실내에서 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네, 실내에서 그 했는데도. 둥글게가 가능한 어떤 공간이었던가요? 그래서 중간에서 둥글게를 하시고 이제 저 같은 아이들은 좀 싹 빠져 있었죠. 주변에서 이제 그것을 관망하는. 네. 신났겠습니다. 굉장히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스테디오를 만들었는데. 아 맞아. 네. 지훈님 스테디오 시작하셨잖아요. 네, 뭔가 주변에서 다 해서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님의 주변이라 함은 네. 그 지금 퀴어 이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네. 분들인 거겠죠. 네, 네. 그분들이 주로 스테디오를 요즘 많이 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지훈님은 스테디오를 할 만한 어떤 콘텐츠가 많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적합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노래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오디오에 또 강하시니까. 지금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은 열기만 한겨? 아니요, 일단 몇 개 올렸긴 한데 그 예전에 불렀던 7080 노래 커버. 7080 노래 커버. 네, 번님들의 당신만이를 올렸고, 그리고 전인콘 그때 1부, 2부 영상을 올렸고요. 아, 네. 네, 그리고 후기도 올렸습니다. 후기? 아, 본인의 라이브 후기? 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 그 이후에 제가 영상 판매도 했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의 또 썰도 있었고. 와. 그 제가 공연 안에서 그 이반지아님의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제가 이걸 판매를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앞지가 해주신 말씀. 네. 아주 흥미롭다. 네. 네. 그리고 구글 폼 한마디에서 사람들이 써준 내용들. 아, 그 구매자분들이 이제 폼에다가 한마디씩 네. 써주신 거. 그리고 영상 판매 수익. 수익 공개 왜 하는 수익 거예요? 공개. 뭔가 성공한 사업가처럼 자기 개발 유튜브 그러니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30살에 20억 부자가 된 이유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전인의 스테디오를 구독해 주시고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스테디오에서 검색하면 나올까요? 아, 네. 그 네이버에 그냥 스테디오 전인 이렇게 해도 나오던데 스테디오 앱을 깔아서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혹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네. 그 제가 멤버십 구성을 금개님 거를 싹 뺏겼는데. 아, 싹 벤치마킹해서. 네. 그래서 가격이 2,200원, 5,500원, 22,000원 이거를 싹 뺏겼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멤버십마다 이름을 정했죠. 어떤 이름의 멤버십인가요? 네, 2,200원은 전인권. 전인의 인권을 지키고 싶은 사람. 인권 유지 비용 2,200원. 네. 네. 그리고 5,500원은 전진. 네. 전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함. 한 발 나아가게 하는. 네. 그리고 전인 미답. 이 22,000원인가요? 네, 22,000원. 가본 적 없는 길을.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저와 함께 가보시렵니까?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굉장히 잘 구성한 것 같아요. 아, 벤치마킹의 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도 꽤 있으시죠? 벌써. 11명? 12명 많으신데? 정도? 네. 많은 건가요? 왜냐면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되지 않았어요? 네네.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10분 넘게 벌써 구독을 해주고 계시면 괜찮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어떤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그 알림이 갈 것이고 근데 사실 저한테 중요한 건 가입이거든요. 멤버십 가입. 구독인 구독이고 멤버십 가입은 또 별개인 거네요. 네네. 그래서 많은 가입, 도움, 금전적 도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게 지내셨구만. 백수의 삶이라고 하셨지만 요리도 해드시고, 창작 활동도 하시고. 네, 사실 뭐 그렇게 금전적으로 영향이 그렇죠. 있는 그런 활동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또 별개죠. 이게 자본주의가 문제야. 돈이 안 되면 다 의미 없어?
아니야, 우린 생존한 게 의미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도움을 처음부터 주셨으면 거기에 관계없이 잘 살 수 있었겠죠. 여기서 또 부모 욕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심심하면 해야죠, 뭐. 네. 네, 지하나님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진짜 정말 틀에 박힌 삶을 살았거든요. 틀에 박힌 삶? 네. 저 지난주랑 근황이 똑같아요. 그게 틀에서 벗어난 삶 아니에요, 사실? 완전 지금 어떤 틀에 쏙 들어가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산책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애인이 이제 저랑 다르게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애인이 쉬는 날에는 그렇게 좀 멀고 색다른 곳으로 강아지와 산책을 가고 싶어 합니다. 네. 둘 다 활동적인. 저는 그렇게까지 활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와 애인분이. 그렇죠. 개는 뭐 나가면 다 좋아하죠. 근데 애인이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다녔어요, 진짜. 산도 오르고 바다도 오르고 바다 옆에 있는 산도 오르고 그렇게 하면서 온 이제 금수강산에 저희 집 강아지의 응가와 쉬를 뿌리고 다니는 그런 일정을 보냈고요. 저는 이제 줄잡이로서 동행을 하였습니다. 네. 강아지는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었겠다. 진짜 너무 행복해하고 지금도 저의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실 건데 네, 나올 때 이게 살짝 보고 왔는데 잠꼬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산책하는 산책하나 봐.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떡해. 이렇게 막 뭐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고 있구나 이러고 나왔거든요. 행복해 보입니다. 네.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봉착한 하나의 문제는 그 뭐 여전히 백수란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위기감이 없고 지금 실질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뭔가요? 요즘 진짜 심각한 모바일 게임 중독.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지. 진짜 심각하거든요. 거의 뭐 약간 잠을 게임 때문에 못 자는 엄청나게 미루는. 네.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산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에 산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자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늦어도 8시 때는 일어나고 완전 직장인이다. 이르면 6시 때 대여섯 시쯤 일어나거든요.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근데 이제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이 한 3-4시란 말이죠. 네, 이게 다 모바일 게임 때문이고 지금 어떤 루트에 빠졌냐면 그 보통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면 그 현질하지 않으면 어떤 광고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광고가 높은 확률로 게임 광고입니다. 그걸 보면 또 이 게임이 또 재밌어 보여요. 다른 게임을 또 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특정 모바일 게임에 빠져 계신 게 아니라 그 모바일 게임 세계에 빠져 있어요. 모바일 게임의 수레바퀴 안에. 네네네. 그들의 이제 광고 집행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 알고리즘 사이를 여행하는 완전 여행자. 네네네.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이 광고도 있지만은 어떤 그 주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어떤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나 옛날 뭐 애니팡으로 지금 하트 같은 거 그것이 있어야만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진되면은 그것이 찰 때까지 쿨타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갈아타고 그냥 모바일 게임 풍차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하루에 몇 개 정도 돌리세요? 지금 한 5개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2개를 지웠어요. 진짜요? 네. 어떤 거 하셨는지 여전히 3개가 남아 있거든요.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진짜 심각한 거는 제가 그것들의 정확한 이름조차 모릅니다. 아이콘만 보고 들어가거든요. 네. 어떤 느낌? 좀 심하게 하는 건 역시 고양이 정원이랑 히어로스 워. 저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그 자콘이라는 마작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거랑 완전 사행성 아니요. 그리고 무슨 총 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더하고 곱하고 하는 거. 그렇지, 탱크 얻고 하는 그것도 하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랩업했던 게 저 게임에서 한 건지 헷갈리는 수준까지 갔고 그냥 계속 귀에서는 괴담이 흘러나오고 있고 눈과 손으로는 게임을 하는 진짜 완전 진짜 망생 살고 있고요. 하드코어한 인생이다. 네, 진짜 오늘 이렇게 녹음하러 와서 이렇게 근황을 얘기하면서 이걸 또 다시 되짚어 보니까 좀 너무 한심하고
좀 정말 너무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세계와 그들이 정해놓은 레벨 시스템 안에서 나는 열심히 살았던 것인데 이게 현실로 나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감각이 생겨서 그래서 오늘부터 셀프 중독 치료를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길에 제가 게임을 5개 중에 2개를 지웠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씩 지워나가려고요. 하루에 하나씩 이제 내일부터 또 하나씩 지워서 최종 하나만 남기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게임을 켜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한번 일주일을 그 이 중독 초기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고 다음 주쯤에 제가 이 성공 여부에 대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작년 이맘때쯤에 지하다님이 그 뭐지 PC 게임 그렇죠. 한창 열심히 하셨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요? PC 게임은 뭔가 물리적으로 취해야 될 포즈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뭐 PC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PC를 켜서 보통 데스크탑으로 하니까 앉아 있어야 되는. 하지만 이 모바일 게임의 세계란 것은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잠과 깨어 있음의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근데 지윤님도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 게임 굉장히 틈만 나면 하시는 편인데 저는 중독까지는 안 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중독 상태고 약간 담배처럼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면 심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 완전 심각한데 그러니까 치료할 그런 의지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제가 사실 작년에는 탕탕특공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제가 님 따라 했었잖아요 잠깐. 제가 이걸 레벨 100을 찍고 만렙인 거죠. 거의 만렙? 지금은 업데이트해서 조금 더 많아졌기는 한데 이게 그 만렙을 찍고 나니까 좀 굉장히 조잡한 거예요. 이 게임이? 네, 게임 뭐라 해야 되지? 더 올라갈 때가 많지 않고 그냥 비슷한데 좀 더 조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좀 질려 있었는데 그 제가 액정을 한번 깨가지고 폰 액정을? 이거를 수리를 했는데 정품으로 수리를 안 하고 그 복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감도가 떨어져가지고 장인이네 장인이요. 그 액정에 이제 손가락이 미끌리는 정도가 다른 거지. 그 감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면서 게임의 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른 게임으로 퍼즐 게임으로 갈아탔죠. 손맛이 필요 없는. 토이 블라스트라는 게임인데 제가 이걸 대학 다닐 때 엄청 또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역사를 가진 게임입니까? 그때 또 이제 맨날 이제 다 깨고 업데이트하면 새로운 단계 생기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게임을 까니까 다시 0단계, 1단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님이 이렇게 해놓았던 그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네. 그냥 나는 이게 페이스북 그걸로 이게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한 3-4달 정도? 근데 지금 5,000 스테이지에 왔습니다. 근데 그 수면 문제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 게임 때문에 수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모든 것에 중독돼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임 그냥 그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심각한지도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하다님이 갓생인 것 같다.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냥 하던 대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리고 엄청 긴장할 때도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일종의 신경안정제처럼 하고 있는. 엄청 빡칠 때도 게임을 합니다. 약간 생각할 여유를 주는 그런 수단일 수도 있겠네요. 지은님한테는. 그 문제와 저 자신의 거리를 좀 두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득된다. 아무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저도 뭐 지은님 같은 스탠스로 갈아탈지도 모르죠. 그냥 본인한테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나쁜 조언? 잘 모르겠지만 조언 감사합니다. 그 초록 동색. 그러니까 금목자흑. 이래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친구 잘 사귀라고 했나봐. 네. 이상 중독자 토크 마치고 오늘의 네.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나 게있음에 감사하오입니다. 굉장히 노래 가사 같은 네. 어떤 문장인데 저희가 오늘 반려동물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 삶에서 이제 만났던 반려동물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에 관한 얘기들 같이 나눌 건데 이 제목은 지윤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동명의 시집이 있더라고요. 나 게있음에 감사하오라는. 네. 네. 이 시집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게 집에 굴러다니더라고요. 집이 도서관이세요? 사실 뭔가 레즈비언 특히 퀴어들에게는 반려동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식 같은 그런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한 번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그냥 뭐 반려동물 특집 이렇게만 짓기는 그랬던 거지. 그래서 뭔가 기깔나는 제목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다가 개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그 시집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요걸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나 게있음에 감사하오 해서 부제는 개와 함께한 시간에 대하여 라고 해서 진짜 많은 작가분들이 시를 쓴 시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 모음집입니다. 작게 밑에 댕댕이 시집이라고 적혀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저는 이걸 아직 안 읽어봤는데 네. 지윤님 이거 다 읽어보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근데 지금 이 시집 제목으로 이 방송 제목을 하자라고 하고 이 시집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 시집에 있는 시 하나씩을 읽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시집을 오늘 처음 봤고 네. 당연히 읽어보지 못한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가 제목만 보고라도 인상 깊은 왠지 느낌이 좋은 그런 시를 하나씩 뽑아서 읽어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읽을까요? 네. 존재의 흐린 빛 박시하. 개가 될까? 개가 되면 가난해서 멸시받지 않는다. 개로서 사랑받고 개로서 멸시받고 싶다. 꿈이 될까? 꿈이 되면 함께 걸을 수 있다. 너의 잠에 다가가고 싶다. 외로운 꿈으로써. 초록색 물속에 뛰어들어서 겨우겨우 숨 쉴 수 있었다. 물이 될까? 물이 되면 흘러갈 수 있다. 아래로. 물로서 존재하고 싶다. 격렬하고 품이 있고 흐리게 빛나고 싶다. 까지입니다. 그러면 지하다님 차례인가요? 뭐 코멘트 없이 바로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갈까요? 네. 제가 고른 것은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골라봤는데 본문도 읽어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개는 모른다, 모르는 개는 안다. 송승언. 개는 모른다. 이 장난감 안에 든 간식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그러나 개는 안다. 곧 그 간식을 먹게 되리라는 것을. 개는 안다. 오늘 낮 당신의 외출은 개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개는 모른다. 당신의 외출이 개의 간식을 만든다는 것을. 개는 모른다. 바깥이란 온통 개가 모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러나 개는 안다. 그렇기에 바깥이 흥미롭다는 것을. 개는 모른다. 당신이 오늘 왜 슬픈지. 그러나 개는 안다. 당신이 슬프다는 것을. 개는 모른다. 당신이 아는 많은 것들을. 그러나 개는 안다. 당신이 모르는 많은 것들을. 개는 안다. 당신이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개는 모른다. 당신이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지막에 미쳤죠? 와, 미쳤다. 네. 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마이크에서 너무 멀어지셨어요.
아니 마지막에 눈물이 핑 이렇게 도는데 저도 마지막에 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네, 것 같았어요. 공격당했어요. 네. 너무 좋은 시였고 네. 나머지 시들도 이거 빌려주실 수 있으시면 네. 찬찬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들고 가세요. 네. 아니 지윤님 건가요? 지윤님 애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거 막 빌려도 됩니까? 되게 될걸? 여러분도 이 귀여운 비주얼에 하지만 내용은 또 가슴이 내려앉는 이 개에 대한 시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를 다 읽으면 눈물을 못 참을 것 같아서 사실 열심히 읽지 않았어요. 너무 핑계하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집에 가서 읽게 되면은 제 개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읽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한 편 읽고 개 한 번 안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개가 너무 싫어하겠네요. 네, 아무튼 좋은 시집 소개 감사합니다. 네. 지윤님은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근데 전에 한번 지윤님의 반려동물을 잠깐 본 적 있었는데 그건 본가에서 키우는. 네, 그것은 빵글이라는 네. 어머니의 개입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말티즈 친구. 네. 빵글이. 네. 네. 빵글이는 언제 한 번씩 봐요 그러면? 엄마 집에 가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독립하기 전에 개를 좀 키우는 집에서 자라셨나요? 사실 그렇게 뭐랄까 개를 키우는 시간과 개를 키우지 않는 시간을 얘기한다고 하면 개를 키우지 않았던 시간이 더 길었던 집인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뭐 이 개가 몇 마리 이제 지나가기는 했지만 좀 커서 만난 개들이 확실히 기억에 좀 많이 남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우리 집이 개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것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 일단 내가 있을 때는 키우지 말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제 저의 의견과 상관없이 개를 데려오신 거죠. 어머니가 약간 개를 계속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던 건가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동생을 못 데려오면서 이 또 가정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존나게 슬픈 얘기를 해야 돼서 약간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동생의 빈자리를 좀 강아지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내 나가면 키워라. 그러니까 나는 강아지를 전혀 돌보지 않을 거고 안고 싶고 나한텐 그럴 여력이 없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데려와서는 이제 자기가 늘 100% 강아지를 돌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맡기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그걸 처음부터 원하지 않은 것에 비해 어쨌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엄청나게 느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고 이제 그거가 늘 강아지 때문에 좀 약간 그 엄마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아지 탓을 하는데 맞아. 사실은 우리 둘 사이의 문제인 그런 걸로 좀 많은 그게 있어서 그래서 빵글이 이전에도 그랬고 빵글이도 몇 번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 뭐랄까 귀여운 빵글이는 귀여워. 빵글이는 귀여운데 그 빵글이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빵글이랑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좋았던 기억보다는 지금 돌이켜보면 좀 불편한 기억들이 좀 더 많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해온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이혼 후에 그렇게 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빵글을 데려오고 난 이후에도 서울에 한 달 정도 출장을 가는데 강아지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빵글 좀 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직장을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는 이제 청소년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완전 질풍노도에 깨발랄한 그 아무리 산책을 해도 지치지 않고 그런 강아지였어서 진짜 엉엉 울었던 본인이 소진당해가지고 네, 강아지 앞에서 제발 좀 자라고 육아 스트레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가족 중 한 사람이 되게 뭔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무튼 반려동물을 드리고 싶어 한다고 해서 무작정 키우기 시작하면은 너무 다들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드린 동물도 그렇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드리기 전에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드리고 싶었던 사람도 막상 들여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 손이 많이 가고 마음도 많이 쓰이고 돈도 사실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입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강아지 말고 그럼 다른 건 뭐 함께 산 적 있으세요? 강아지 말고는 병아리를 잠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학교 앞에서 파는 네. 그 박스에 담아서 파는 숯병아리들. 근데 한 2주 정도 살다가 갔어요. 그때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찬물을 그 병아리 쪽에 잘못 끼얹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래를 하고 물을 버리는데 거기에 병아리가 온 거야. 그래서 어떡해. 찬물을 맞은 거야. 그래서 떨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동물들은 체온 유지가 잘 안 되니까 너무 비극적이다.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뭐 해줘도 좀 안 됐다. 학교 갔다 오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랑 같이 안고 울었던 뒷뜰에 묻어주고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하다님은 혹시 네,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이 언제부터인지?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쯤부터 처음 강아지를 키웠고 지금까지 거의 삶에 강아지가 거의 항상 있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뭔가 돌이켜서 제 인생의 어떤 지점을 생각하면 그때 키웠던 강아지가 거의 늘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일 처음 키웠던 강아지는 제가 어릴 때 그 청도에 살았잖아요.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소싸움 동네. 그렇습니다. 소싸움. 네.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들이랑 길거리에서 막 뛰어노는데 누가 이렇게 애들이 막 놀다가 어느 한 구석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같이 껴서 봤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버려진 건지 아니면 뭐 떠돌다가 잘못 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어가고 있어서 어떡하지 하고 막 애들이 그냥 불쌍하다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그냥 데리고 갔어요. 네, 그걸 보고 네. 별로 고민도 안 하고 이걸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불쌍해 데려가야겠어 살려야겠어 하고 거의 뭐 응급실 가듯이 이렇게 들고 저희 집까지 이제 뛰어가가지고 그 따뜻한 아랫목에 두고 뭐 우유나 이런 거를 먹이면서 기운을 차리길 기다렸거든요. 근데 거짓말같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진짜 건강해진 거예요. 얘가 완벽하게 살아났고 그때 저희 부모님의 반응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반대도 긍정도 반대도 환대도 안 했던 것 같아. 반대 이거 어디서 데려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때 당시 저희 집에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뭐 얘 회복되면 마당에서 키우면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데려와서 아무 생각 없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완전 발발이었거든요. 시골 발발이. 어떤 느낌이냐면 종을 이렇게 대충 믹스견도 뭘 닮았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있을 건데 그 친구는 뭘 닮았다고 할 수 없는 어떤 종이 떠오르지 않아요. 약간 사자갈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목 주변에 사자갈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그냥 황토색의 발발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근데 엄청 똑똑했고 제가 지를 살린 걸 알아서인지 엄청 저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 사는 동안은 그 친구랑 같이 지냈네요. 중간에 뭐 이제
아빠가 데려온 진돗개 톰이란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주워온 친구는 푸치고요. 톰이와 푸치와 2마리를 키웠던 적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게 개와의 삶이 시작돼서 중간에는 이제 부산으로 이사하고 이러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또 이제 들이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강아지들이 저희 집을 거쳐갔습니다. 근데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걸 직접 본 친구가 한 마리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부끄러운 일인데 왜죠?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서 키우던 친구들은 그 시골 동네에 아는 분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정확히 어떻게 이제 그 아이들이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저는 들은 바가 없고 저도 되게 어릴 때였고 잘 살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던 것 같고 그리고 도시에서 키웠던 강아지도 그 요크셔 테리어 저희 고모가 준 요크셔 테리어 보라라는 아이를 키웠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착하고 똑똑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를 산책하다가 동네에서 키우는 어떤 맹견에게 물려 죽었어요. 저랑 산책하던 중에 그게 저한테 엄청 약간 당시에 엄청난 트라우마 같은 걸로 남았는데 그 개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불쌍한 게 그 산책을 거의 못하는 셰퍼드 같은 거였는데 엄청 큰 셰퍼드인데 이게 산책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할머니가 이제 되게 짧은 줄에 달고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컨트롤이 안 되셨던 거죠. 이제 개는 개대로 앞에 작은 어떤 생물체가 움직이니까 물어버린 거예요.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속도로 그거를 부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대로 안고 동물병원 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해가지고 막 울고 했는데 그 이미 그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다쳐서 그냥 잘 보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서 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는 개 따위 키우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상심에 빠져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잠깐 되게 그 상실로 인한 우울에 휩싸이는 때가 있잖아요. 뭐 소중한 사람이나 뭐 동물을 잃으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되게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쟤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그 다른 강아지를 데려오셨어요. 그때 데리고 온 애는 말티즈 푸들 믹스인 다롱이란 친구였는데 이름은 근데 다 누가 짓는 거예요? 다 근데 푸치 말고는 제가 짓지 않았어요. 푸치는 제가 그때 어릴 때 무슨 책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푸치라는 어떤 어감이 좋아서 지은 것 같고 나머지는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다 지어져서 왔거나 엄마나 아빠가 지워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따르는 거죠. 아무튼 걔는 잘 키웠는데 그 밤중에 저희가 이제 여름에 문을 이렇게 그 방충망문 아세요? 이렇게 현관문하고 이렇게 그냥 그물만 쳐져 있는 방충망문 이렇게 간이로 설치해서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열리고 하는 맞아. 네, 그런 것만 이제 해놓고 더우니까 여름에 그런 것만 이제 닫아놓고 이렇게 밤을 지냈는데 그게 이렇게 열렸나 봐요. 무슨 어떤 사람이 열고 안 닫은 건지 아니면 걔가 뭐 점프를 해서 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문이 열려 있고 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라졌습니다. 다롱이는 네, 다롱이는 그렇게 해서 저희 곁을 떠났어요. 그 뒤로 못 네, 찾았군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중3 때쯤부터 다롱이를 키워서 제가 대학생 무렵에 이제 본가에서 아직 학교를 다닐 무렵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가출을 하여서는 돌아오지 않은 강아지입니다. 네, 그 별 사고 없이 좋은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단속 못한 거는 이제 저희 책임도 좀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에 대해서도. 그렇겠네요. 네, 까지가 과거의 강아지들이고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제가 취직한 뒤에 본가에 들어온 히로입니다. 현재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는 저희 부친이 술 먹고 어디 시장을 지나가다가 그 박스에 담겨서 팔리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한 마리당 5,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장수 아저씨들이 파는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아이로 골라왔대요. 그 술을 마셔서 자신이 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것도 몰라 다음날 아침에.
근데 진짜 웃긴 게 그걸 데리고 온 저녁에 저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엄마가 카톡을 저한테 보냈는데 그냥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어떤 이렇게 작고 불쌍한 표정 짓고 있는 강아지 사진을 탁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귀엽다 근데 이게 뭐야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같이 살게 됐다 이렇게 같이 살게 됐다 이렇게 6글자만 온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야근하다가 경황이 없는 중에 대충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빨리 가봐야겠다 하고 야근을 그냥 한두 만두 하고 마치고 집에 달려가 봤더니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게 됐습니다. 그 데리고 온 장본인은 데리고 왔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알아서 하래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왜 예전에 강아지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키우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개답게 그냥 키우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마당에 묶어서 키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개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쓸 때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히로가 왔을 때의 저의 인식에는 진짜 반려동물 함부로 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 평생 책임져야 하는 어떤 생명이고 그치 동생이잖아. 그리고 이 책임져야 될 거 그냥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렇게 작은 새끼 한 2개월쯤 됐을 때 아마 어미저 떼자마자 온 것 같아요. 네. 걔가 아직도 사회성이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와 형제들로부터 배웠어야 하는 어떤 사회성과 개로서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를 다 못 배운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팔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하나하나 다 시작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데리고 온 장본인은 나 몰라라 하고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다고 맞아. 얘를 어디 그냥 다시 어디 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니까. 다른 집에 키우세요 줄 수도 없고 우리 집에 어쨌든 데리고 왔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화나는 것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네. 그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어. 아무튼 그렇게 키우기 시작한 게고 본가에 계속 있었고요. 제가 독립한 이후에도 본가에서 이제 어머니가 주로 주 양육자로서 이제 케어를 하고 저는 이제 사료값과 병원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약간 이혼한 가정에 아빠처럼 그러네. 어디 위자를 보내듯이. 사료가 밥이 떨어졌다 이러면 보냈다 내일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그 아이의 양육에 좀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 주윤님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애인이 작년쯤부터 굉장한 강아지 붐에 빠져가지고 네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고 데려오고 싶다고 그렇게 진짜 맨날 강영욱 채널 새나게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말리고 싶었는데 맨날 그렇게 강아지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심각하게 싸운 적이 한 2번 있었거든요. 그 막 어떻게든 입양을 하고 싶어 하고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그 애인은 되게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당시 이제 히로가 처음 왔을 때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막막함과 그리고 저희 현재 집에 변수는 고양이 2마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이 같이 사는 이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저는 좀 대책 없이 여겨져서 계속 반대를 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연말에 어쩌저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본가에 있는 히로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히로가 걔가 어릴 때부터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면역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좀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 있는 강아지라 가지고 거의 매년 그 병원을 다니는 시기가 있거든요. 약 먹고 뭐 이제 그 주사 맞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겹치면서 그 애인이 우리가 그러면 히로 데려와서 돌보면서 우리가 병원 데리고 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에 제가 쏙 말려든 것이에요. 우리가 돌보는 게 더 잘 돌볼 수 있을지도 왜냐면 이제 본가도 조금 저희 어머니도 좀 바빠지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백수니까 내가 돌보는 게 나을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집으로 오게 된 사연 길고 긴 사연 네 히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거의 항상 개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랑 사는 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첫 경험입니다. 지금 애인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가 원래 있었는데 동거하게 되면서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양이는 그래서 저는 개만 한평생
키워왔다 보니까 개의 어떤 감정 표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가능해요. 아, 얘가 지금 뭘 원한다. 아니면 화가 났다. 기쁘다. 이런 걸 아는데 고양이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이 일단 표정이 거의 없고 걔는 사실 표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시죠? 빵긋 웃을 때 웃고 웃을 때랑 미갈 찌푸릴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지라는 약간 무표정도 이제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는 항상 포커 페이스고 얘네가 꼬리를 흔드는 게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개빡쳐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죽이겠다는 건지 몰라. 네, 그래서 그런 언어가 다름 그리고 어떤 그 뭐라고 해야 습관이나 이런 게 또 다르고 걔네들은 또 그루밍을 하는 습관이 있고 화장실 처리나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강아지들이랑. 그런 것에 굉장히 하나하나 신기해하면서 지켜봤던 그리고 지금 많이 적응이 됐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네.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지은님은? 아니요. 저희 집은 고양이를 한 번도 키운 적이 없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고양이를 무서워해가지고 예전에 저도 그 비 맞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는데 엄마가 엉엉 우는 거예요. 무섭다고. 아, 새끼 고양이인데도. 네, 그래서 빨리 나가게 하라고. 그래서 아빠가 뭐 어떻게 다시 놓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고양이를 키운 적은 없고 대신 외삼촌이 고양이를 또 좋아해가지고 몇 번 기르고 아주 어릴 때는 그 고양이를 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냥 누군가 고양이를 키운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좀 본 것 같네요. 전 여친이 키우는 고양이라든지 헤어지고 나서 나 대신 고양이를 드린다든지 뭐 약간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던 것 같네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떠오른 생각인데 어떤 빈자리 같은 거를 동물로 채우려는 경향이 인간들에게 있는 것 같네요. 네. 그죠? 뭔가 어떤 정해진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가 비면은 어떻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기타 등등 동물로 채워 넣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습성.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부부 중에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그때는 장례식에서 안 울다가 같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그제서야 뭐 펑펑 우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네. 네. 진짜 그 빵그리도 어머니가 그 90일 태어난 지 90일 됐을 때 게시장에서 이제 경매해가지고 사온 강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만약에 강아지를 산다면은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포인랜드 이런 데서. 그런데 이제 자기는 하얀 털의 강아지가 좋다는 거죠. 근데 뭐 입양 예정 중인 아이들도 하얀 털의 아이들은 있었을 텐데. 근데 또 뭐 큰 애들은 한번 버려짐 받은 애들은 또 키우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편견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있죠. 그렇죠. 네.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어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나는 진짜 일단 반대한다. 우리는 강아지를 볼 여력이 없는 집안이다. 우리는 돈도 없고 보호자도 제대로 된 보호자가 아니다. 우리 둘 다 개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나는 너무 바쁘고 엄마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강아지는 계속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거기에 도와주고 싶지 않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냥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강아지가 있는 거죠. 에휴. 근데 새끼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뭐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모든 문제의 원흉이었고 사실은 그 이전에 담비라는 강아지도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어머니의 아는 분이 그냥 강아지 키워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그냥 버리듯이 집에 두고 간 완전 큰 어른개였어요. 걔는 미니핀이랑 약간 치와와의 믹스인 것 같았어. 그러니까 생긴 거는 미니핀인데 대가리가 치와야. 귀엽겠는데? 완전 귀여웠어요. 귀엽겠다. 근데 얘가
엄마가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았고 본인도 약간 강제적으로 그 강아지를 떠안게 되다 보니까 걔를 전혀 안 돌보는 거예요. 막 그 방 안에 이제 철착해놓고 그냥 밥만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걔가 막 병이 생기고 뭐 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뭐 이상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대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그 담비 보호소에 내가 갖다 놔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보호소에 뛰어가가지고 담비를 데리고 왔죠. 그 보호소에서는 이미 돈을 받았는데 강아지를 왜 데려가냐.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일단 담비를 데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가서 그날로 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담비랑 같이? 네, 담비랑 같이. 그리고 저는 그 담비를 제가 아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임보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맡기고 그 강아지가 그 다른 데로 입양 가는 과정까지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은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은 다 했네요. 그렇죠. 저는 강아지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강아지를 기르는 게 쉽지 않았던 건데 그렇게 너무 쉽게 그냥 당근마켓에 팔듯이 강아지를 해버리면 그래서 일단 그때가 20살 들어서의 첫 가출이었고 할만하다 근데 화날 만하네요. 진짜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빵그리까지 또 빵그리를 데리고 왔을 때도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같이 살지 않죠. 너무 행복하고 가끔씩 보는 빵그리는 너무 예쁩니다. 그러나 입양을 할 때는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강아지를 위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가, 헌신할 수 있는가. 저는 못합니다. 강아지 중심으로 내 일상이 돌아갈 수 있는가,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저희의 어떤 반려동물 역사 조금 TMI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푼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그러면 저희의 반려동물 얘기는 마무리하면서 전반부 마치고 광고 듣고 와서 반려동물 관련한 다른 이야기들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1년 52주) 거의 주 1회 업로드하는 근면성실함. 구독자 1000명, 재생 요청수 100만회. 달성하고 싶은 퀴어 팟캐스트계의 핫루키. 지금이 제일 싸다. 시골집 퀴어츠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퀴어 마을 게시판, 중간 광고, 영상 광고 및 게스트 출연 요청 5,000원부터. 자세한 사항은 시골집 퀴어츠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알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임박한 홍해당 행사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라톤 글쓰기 모임이 열릴 예정이고요. 1월 19일 금요일에는 퀴어 영화 오마카세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19일 금요일에 퀴어 영화 오마카세는 쥐하다가 셰프다. 네, 네, 프로그래머다.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자 사랑 영화를 하나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볼 예정인데요. 네. 네,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도 안 갈 수가 없겠네요. 아, 예, 네. 좀 와주세요. 무슨 영화를 볼지. 다 촬영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쓸쓸하다 이가. 아, 너무 궁금해서 가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몇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네. 네. 아직 그러면 하나가 안 정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취향을 탈 것 같고 어떤 약간 지뢰 요소가 없는 걸 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지뢰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지 않을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감각이 제가 지금 완전히 둔해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딴 사람들은 왠지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쥐하다님이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쥐하다님의 취향을 제일 저격하는 그런 영화를 네. 공유하고 싶다. 네. 네, 공유 당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셰프시니까 네. 뭐 오마카세 이전에 설명을 해주잖아요, 셰프가. 네. 네, 그런 뭐 길고 긴 변명을 네. 깔아놓고 네, 뭐 트리거 워닝 이런 거를 본인이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트리거 워닝만 30분 하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네. 진짜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영화인데 일본 영화인가? 아니요. 그 영화인데 이것을 같이 봤을 때 어떤 시간이 될지 조금 무섭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그러면 네. 오마카세 날에 메뉴를 몇 개 준비해놓고 현장 분위기 좀 봐가지고 네. 골라 트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아무튼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뉴판이 있는 영화관이라고? 너무 좋다. 오마카세에도 왜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매콤한 걸 좋아하는지 달달한 걸 좋아하는지 네, 짠 걸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네, 골라 주시라. 네, 그렇게 요청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거듭해서. 네. 그리고 1월 26일 금요일은 시차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예당 아시다시피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8시 반까지 서점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긴 하지만은 임시 유무나 영업 시간 변경 같은 게 긴급하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문하실 때는 방문하시기 전에 홍예당 인스타그램 꼭 확인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반려동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부에 이제 저희의 반려동물과 함께한 삶의 역사를 얘기해봤는데 이게 또 지난번 우리 소다자 방송 때처럼 잠시 숙연한 순간들이 자꾸 찾아온다. 그러게요. 그죠? 반려동물이 이렇게 뭔가 한 개인의 취약한 부분에 같이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다가.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토크 주제였고 감정적으로 약간 울컥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일반론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가지고 오기 전에 한번 서치를 해봤거든요. 이야. 네, 그랬더니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물어본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와. 최근에 그 항목이 생겼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니, 키어 인구도 조사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려동물보다 못한 정체성이라는 거잖아. 그러네.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반려동물 나쁜 놈들이 양육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 통계 기준으로 2020년 이제 조사 결과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약 313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의 15%나 된대요. 지금은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으니까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진짜. 다들 왜 농담처럼 나만 강아지 없어, 나만 고양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착시 현상은 아닌 모양입니다. 네, 가구 기준으로 15%니까. 네. 대체 왜 이렇게들 많이 키우게 된 것일까? 사람들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회적인 관계의 빈자리 같은 거를 반려동물로서 채우려는 어떤 욕구가 어떤 솔루션으로서의 반려동물을 드리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어떤 반려동물 관련한 미디어 노출이 많아진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강형옥님이라든지 그 설채연 수의사님이라든지 네. 뭐 그런 여러 아니라 뭐 그냥 기존 예능에서도 맞아. 늘 강아지나 고양이를 넣더라고요. 뭐 삼시세끼 이런 거. 그리고 연예인들 뭐 이제 관찰 예능 이런 걸 봐도 거기 이제 반려동물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연예인들이 더 많이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어떤 미디어 노출이 많아진 영향일까? 왜냐면 거기 굉장히 또 귀엽고 예쁜 모습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는 연예인의 강아지가 되고 싶어. 심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네. 지읒에 반려동물이 되고 싶다는 욕망. 이번 생엔 이루어지기 힘들. 맞아. 윤회라는 게 있다면. 꼭 다음 생에는 이루시길 바라며. 네. 네. 그리고 퀴어 가정에 특히 반려동물이 더 많은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들어요. 이건 진짜 제 주변 케이스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상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난 것대로 있지만 그 이상으로 퀴어 집안들의 그쵸. 가슴으로 낳은, 지갑으로 낳은. 거의 항상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제게는. 특히 그 레즈비언 가정, 고양이 항상 고양이가 거기를 지키고 있다. 이런 혜태처럼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영향일까? 그러게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강아지를 어쨌든 키우게 됐잖아요. 네. 고양이는 원래 있었고 강아지를 이제 본가에서 데려와서 키우게 되면서 매일매일 산책을 가는데 애인이 산책을 같이 가고 싶어요. 저랑 강아지랑. 네. 그러니까 약 2마리를 함께 산책시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히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무슨 저희 뭐 퀴어들을 뭐 주변에서 만난 경험담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레즈비언 커플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경우를 왕왕 목격을 하였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은밀히 속으로 입 밖으로 내진 않고 속으로만 와 진짜 레전드 정상가정이다 말해서 은밀히 이게 약간 놀렸단 말이에요. 속으로 집안 웃으면서 완전 저 신세대의 정상가정이다 저거야말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속으로 웃었는데 그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레전드 정상가정 됐거든요, 제가. 가시화 뭐 전시에 가깝다. 정상가족 전시. 봐라 사람들아, 봐라 세상아. 이러고 제가 지금 애인이랑 같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레즈비언 커플이 되었고 그 지난 주말에 또 언제나와 같이 광안리 해변에 애인과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정상가정과 조우하였거든요. 약간 서로 보면서 이게 견주들끼리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이제 먼저 다가가기 전에 이제 서로를 인지시키는 어떤 과정이기도 하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제 서로 약간 체킹하나 머쓱해진 그 모먼트. 네. 그래서 다들 많이들 자식들을 키우고 있구나. 약간 육아맘의 어떤 교류랄까요? 네, 그런 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도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아니었으면 레즈비언 부부를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자식 즉 강아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학부형 모임에서 만나게 된 완전 참관 수업에서 이제 마주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네요. 네. 주연님은 어떠세요? 애인이랑 같이 살면서 자식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애인분이? 네. 근데 그 강아지나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거든요. 애인이.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둘 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환경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둘 다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없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 키우는 것이 우리는 강아지한테 제일 잘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합의를 하신 상황. 네. 네. 저도 사실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좀 재벌이거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시간 재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여력이 있는 편이 아닐까?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놀아주고 이제 산책 다니고 하는 것에서는. 근데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반려동물을 들여서 키우고 있는 커플들을 보면 각자 일을 하고 있고 바쁘거나 해도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미 강아지가 있고 그 아니면 아기가 있는 집에서도 뭐 슈퍼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면서도 일도 할 수 있고 뭐 집안일도 다 잘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의지가 없는 거죠. 슈퍼레즈의 길. 나는 그냥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이나 자신의 성격을 파악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와서 남의 집 반려동물 이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또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주 놀러 오십시오. 제일 편하고 그렇게 잠깐 볼 때가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네. 제아다님 혹시 장차 앞으로 함께 살아보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으신지? 지금은 너무 많은 생명들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한때 저는 거북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꽤 길게 강렬하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도 환경 조성이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수륙 양생이 있고 물에서만 사는 거북이가 있고 육지 거북이가 있고 이런데 각자 그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온도, 습도 이런 환경들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주 자주 이제 세심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키우는 거는 제가 여러모로 조사를 해봤지만 저에게 너무 버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거북이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거북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우리 애들 자랑 그런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랜선 이모, 랜선 삼촌 느낌으로 그 자라나는 행복하게 자라나는 거북이들을 지켜보는 걸로 만족을 했던 적이 있네요. 주윤님은 있으세요? 어떤 동물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 없습니다. 깔끔하다. 깔끔하네. 아니 뭐 그냥 보는 건 좋아합니다. 동물들. 뭐 잠깐 놀아주는 것도 좋아하고. 네. 아기도 좋아하는데 잘 보는데 그것들이 내 삶과 함께한다 생각을 했을 때 아득해진다. 네, 저는 탈락.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반려동물이만 살면서 얘네가 진짜 우리랑 살아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득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는 건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아예 시작부터 아주 신중하게 하지 않는 거 존중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강아지랑 이제 애인이랑 살면서 최근 또 떠오른 고민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네. 뭔가요? 그 강아지가 원래 히로가 저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세상에서. 네. 제가 이제 독립해서 본가에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면 이제 다른 가족들 거들떠도 안 볼 정도로 저만 따르던 개였어요. 나만의 개였는데. 그렇죠. 완전 저의 원맨 도구였는데 지금 같이 애인이랑 같이 사는데 제 애인을 더 따르는 느낌입니다. 그 집안의 서열을 본인이 파악한 게 아닐까요? 얘는 내 밑 이렇게. 서열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낸 것일까?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개들이. 지금 여기 꼬리 흔들 게 아니고 저기 꼬리를 흔들어야 그치. 간식을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싹 했다. 그렇죠. 지아다님과 히로의 서열은 같다. 네.
왜냐면 애인분에 의해서 키워지는 게. 그래서 형제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제가 히로 이렇게 부르면은 그럼 뭐 뭘 하고 있든 달려왔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는 히로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살짝 고개만 돌리고 어쩌라고 이런 느낌 안 와. 근데 애인이 히로라고 부르면은 쪼로로 따라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산책할 때도 이렇게 그 같이 가면 아무래도 걸음 속도나 아니면 방향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가게 되잖아요. 꼭 붙어서 우리가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애인을 따라가. 애인분이 혹시 몰래 네. 간식을 주시나요? 요즘 근데 조금 그 히로에게 호감을 살 만한 짓을 애인이 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약 먹이고 나쁜 기억을 약 먹이고 이제 고양이들 이제 거실 써야 될 타임에 감금하고 뭐 이제 실수했을 때 혼내고 낮은 목소리를 혼내고 그런 걸 병행하면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신나게 놀아주고 그 신나게 논 대가로 간식을 얻어먹고 그런 놀이 행동은 거의 애인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탓일까? 근데 그게 지금 한 3주쯤 됐나? 저희 집에 히로가 온 지? 네. 그 한 3주 만에 그렇게 자신 안에 애정순위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네. 아니 그러면은 애인분이 집에 없을 때 네. 둘만 있을 때도 약간 네. 그렇게 행동을 하나요? 히로가? 둘만 있을 때는 근데 예전만큼 뭔가 열광적인 어떤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와 이런 느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알겠어. 알았어. 너는 너지 이런 느낌. 조금 섭섭했다. 근데 이 섭섭해하는 내가 조금 사람이 작은 느낌이다. 그 삼촌을 되게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조카들이 네. 뭐 햄버거 부모보다. 사주고 피자 사주고 프라모델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삼촌이 있을 때는 삼촌 이렇게 하고 엄마를 거들떠 안 보듯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뭐 근데 잘 지내는 거는 오히려 좋은 일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지내고 있지만 너무 행복해서 너무 이렇게까지 잘 지낼 일이야?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처음에 데려올 때는 걱정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나랑 다르게 경계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서로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조금 미묘한 감정.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받아들여야죠. 잘 지낸다는 건 좋은 거니까 저의 이제 밀려난 그 서열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다행이고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히로가 나만 보는 강아지가 아니라는 게 네.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부담감은 좀 덜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애인이 또 잘 챙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굉장히 막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도 맨날 이제 강아지 양육에 관한 어떤 영상들 계속 줄줄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려 들고 그래요. 네.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인분이 그렇게 열의를 가진 보호자라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책임감을 미룰 수 있으니까. 그렇죠. 책임을 분담하는 느낌이 확실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빵그리 혼자 둘이서 이제 한 달 동안 지낼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맞아. 나만 바라보고. 네, 진짜 잘 때도 절대 혼자 안 자는 거예요. 맞아요. 꼭 다리 사이에서 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진짜 새벽 3시, 5시에 깰 때마다 소리 지르고 울고 제발 이렇게 해서 뭐 문 밖에 내보냈다가 또 너무 박박 긁으니까 다시 들여보내고 진짜 엉엉 울면서 출근하고 그랬던 기억. 네. 근데 다행히 지금 가끔씩 제가 엄마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엄청 반겨요. 근데 엄마가 하기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안 한대요. 언니라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지. 네. 그때 사실 간식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계란 삶아서 주고 고구마 삶아서 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 화식으로 다. 그래서 나를 특히 더 반기게 된 게 아닐까.
같이 있는 동안 어쨌든 주윤님은 괴로웠지만 주윤님이 어쨌든 괴로웠다는 것은 빵그리 중심으로 뭘 많은 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빵그리도. 나는 그래서 강아지를 더 못 키우는 것 같아. 너무 잘해주려고 해서. 그치. 최선을 다하려고 해버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그쵸. 자신이 소진되면 또 네. 오래 또 함께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 진짜 퀴어 활동보다 더 힘들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 연애보다도 힘들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과업. 진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연애는 사람이랑 하는 거고 퀴어 활동도 사람이랑 하는 거라서 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걔는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되는지 더 해줘야 되는지 맞아. 뭐 어떻게 이게 모르니까. 그리고 인간들은 나에게 100% 의존하는 존재는 사실 없잖아요. 네. 나조차도 그러지 못하는데 근데 정말 반려동물들은 100%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치. 존재들이니까 사실 양심도 없는 존재지. 100%를 의존하고도 그치. 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확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쵸. 견뎌내야 되는 어떤 일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는. 네. 그러면 우리 조금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들의 행동이나 반려동물들의 행동 아니면 좋았던 순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전 퍼뜩 떠오른 게 지금 저희 집 강아지가 제가 녹음하러 나왔잖아요. 네. 이제 아침 산책을 빡세게 하고 그 뒤에 밥 먹고 약 먹고 지금은 자고 있어요. 근데 자다가 깬 강아지들 발에서 나는 꼬순내 아시죠? 그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뭔가 비슷한 냄새를 찾을 수가 없는 그 고유성의 박테리아 냄새. 저는 그것이 참 좋고 어떤 그쵸. 심적 안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외출 전에 맞고 왔습니다. 네. 저도 진짜 빵그리가 완전 대문자 이 강아지거든요. 네. 진짜 하루에 3번 산책을 해도 지치지 않는 강아지. 작지만 강한 네. 강아지. 근데 한번 제가 그럼 오늘 한번 우리 둘 다 죽어보자. 네가 지는 쪽이 개가 되자. 네가 언제 어디까지 산책을 할 수 있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계를 시험해봤네요. 네, 그래서 남산역에서 출발해서 부산대까지 갔거든요. 부산대쯤 오니까 이제 더 이상 걷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산책을 거부하는. 나를 안아라. 난 이제 다 걸었으니 안아라. 그때 이제 안고 지하철 타고 집에 왔는데 떡실신을 한 거예요. 그때 잠든 빵그리를 보면서 이게 행복인가? 네. 애기들 맞아. 재워놓고 엄마들 야식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되게 그렇게 지쳐서 잠든 게 굉장히 행복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그쵸. 바보같이 자잖아요. 네. 뭔지 알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맞아, 찌그러져서 자잖아. 입 벌려가지고 막 거의 코 골기도 하고 이러면서 맞아. 자는데 너무 귀여워. 자고 일어나면 반쪽 약간 대각선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 털이 눌려서. 네, 그런 거 맞아요. 너무 좋죠. 사실 근데 저는 뭔가 환경이 된다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내가 둘 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애기도 낳고 강아지도 같이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기랑 강아지를 같이 키우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예요? 그 로망 속의 강아지는? 그 로망 속에는 어떤 강아지의 상이 있나요? 보통 그럴 때 대형견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뭔가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강아지와 아기. 네. 어떤 강아지든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신기한 게 사람의 새끼잖아요. 아기도. 그래서 새끼라는 걸 알아서 새끼에게 맞는 어떤 애티튜드로 대한대요. 그게 너무 귀엽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정상 가정에 대한 욕구가 있군요. 네. 네. 저 너무 잘 살고 싶어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높으니까 그죠.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근데. 바라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성공이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마당 넓은 집에서 이제 개들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것에 대한 로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관문은 이렇게
그 강아지들이 드나들 수 있는 어떤 통로 어. 뚫어놓고 이제 밥 먹거나 쉬거나 할 때는 집 안에 들어와서 쉬고 놀거나 할 땐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흙 파고 막 뭐 작물 심어놓고 다 해집어놓고 막 이런 다 이제 맛보고 맛보기 스푼 오늘 하듯이. 아침에 목욕했는데 애가 또 흙투성이가 돼서 들어오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표정은 너무 밝은 네 그런 하루를 상상해 본 적이 있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네 집을 사야겠네. 저 어릴 때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제일 처음 키운 강아지였는데 걔도 어머니가 데리고 온 말티즈였고 이름이 가을이었어요. 네. 가을에 데려왔나요? 딱히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을이라는 이름이 예뻐서. 네, 그냥 엄마 취향이었어요. 가을이라는 이름이. 그 강아지랑 같이 살 때 거의 밥 한 술 먹고 밥 한 술 가을이 주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같은 밥을 먹어요, 근데? 네. 아니 그냥 내가 주는 거지. 그럼 거의 진짜 동생이었잖아. 네, 그때 그 학교 들어가기 전이어서 그랬고 그리고 가을이 계집이 베란다에 있었는데 가을이를 안에 들여다 놓고 제가 그 집에서 자다가 이가 옮아가지고. 네. 가을이랑 같이 잔 게 아니고 혼자 가을이 집에서 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을이 어디 간 게 들어올 그 자리는 없었던 거죠. 가을이는 이제 님 침대 가서 자고. 네, 그냥 거실에 있고. 가을이가 쥐를 키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그 가을이는 또 굉장히 깨발랄한 강아지여가지고 엄마한테 자주 혼났습니다. 재질을 많이 하죠. 네. 깨발랄한 강아지. 똥을 먹어가지고 어머, 엄청 혼나고. 저 궁금한 거 생겼는데 네. 빵그리는 왜 이름이 빵그리예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약간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 약간 그런 게. 그런 얘기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방울이라고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빵그리가 돼 있는 거예요. 왜일지? 약간 입에 잘 붙어서인가? 약간 방울이보다 빵그리가 된소리라서 좀 더 힘 주어서 부르기 좋은 혼내거나 칭찬할 때. 그것의 유래는 알 수 없네요. 네. 빵그리. 그냥 엄마 취향. 근데 가을이에서 빵그리로 간 게 굉장히 큰 변화네요. 그러니까 가을이는 약간 요즘 애들 이름 같은데 빵그리는 일단 옛날에도 그런 이름 없었겠지만 완전 60년대 그러니까 이름이잖아. 전후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지어졌을 법한 그냥 애들을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의미가 있겠죠. 어머니 나름대로의. 궁금했습니다. 빵그리 왜 빵그리일까? 그 혼낼 때는 막 김빵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본인의 성을 붙여서. 김빵글. 그 강아지들도 세 글자 이름 뭐 성까지 붙이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풀네임으로. 그렇죠. 네. 그 집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히로는 혹시 성이 어떻게 되나요? 히로는 성이 없는데요. 네. 애인분의 성을 따나요? 지하다님의 성을 따나요? 성은 원래부터 없었고 제가 이씨니까 강아지 이름을 이씨에 붙이면 다 이상해지거든요. 이 빵글도 이상하잖아요. 뭔가 매갈이 없는 느낌으로 이에서 뭔가 흩어져 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로 저희는 풀네임으로 부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히로는 제가 지었는데요. 네. 히로라고 사실 지을 생각이 사실은 저는 없었어요. 처음 와서 그렇게 아까 뭐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고처럼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히로가? 그래서 첫 이제 종합 진료를 받고 이제 강아지들이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러 어머니가 제가 출근한 틈에 이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름이 뭐냐, 이 전산에 이름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해서 저는 사실 모카라고 짓고 싶었거든요. 그 되게 히로가 처음 저희 집 왔을 때 정말 아기 강아지일 때 약간 검은 느낌이 강했어요. 검은데 약간 갈색 뉘앙스가 살짝 드러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모카라떼 느낌, 카페 모카 느낌이라 가지고 모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카 아니면 근데 하나만 제안하기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물어봤을 때 뭔가 선택지를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모카도 좋고 아니면 히로가 어떨까라고 했는데 히로는 그때 당시 제가 좋아하던 J-pop 가수입니다. 네, 스피드의 히로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두 글자기도 하고 한참 꽂혀 있던 때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안으로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모카 아니면 히로로 하자라고 했는데 한참 뒤에 이제 일하다가 다시 와서 카톡을 하긴 해보니까 그 가족들이 어쩐지 히로를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 히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첫 의도와는 좀 다르지만 뭐 히로도 나쁘지 않지. 제가 제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히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외견이 된 그쪽인 네. 줄 몰랐어요. 제 동생이 맨날 그래서 히로는 네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는 바람에 외견이 되었다. 일본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어로의 히로인 줄 알았는데. 아, 네.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은근히 흔한 듯하면서 안 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동물병원에서 그 전산상 이제 그 접수할 때 동물 이름으로 이제 뭔가 치나 봐요. 그래서 되게 흔한 이름은 하고 그 동물 이름을 듣고 동물 이름 친 다음에 보호자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중복해서 뜨니까. 근데 히로는 저희가 다니는 동물병원에 히로는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히로는 제 이름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누가 히로는 왜 히로예요라고 물어보면 이 유래를 이 덕후 냄새 나는 유래를 설명해야 된다는 게 조금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네, 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흔한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흔한 이름. 그렇게 훅 들어오니까 바로 떠오르는 이름 없긴 한데 들었을 때 그래도 뭐 저기 공원 나가면 그래도 한 3마리는 저 이름이겠지 싶은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바둑이? 바둑이 잘 없지 않아요? 오히려 바둑이는 잘 없지 않을까? 약간 고양이의 뭐 고등어, 치즈, 체다, 맞아요. 고다 이런 느낌 많고. 네. 아무튼 빵글 히로는 제법 독특한 이름이 아닐까. 네. 네. 그래서 강아지들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의 반려동물 토크는 여기까지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팟빵 댓글에 남겨주신 글들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도심쥐님이 46회 2024년 근하신년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구글폼에 부치사랑 컨테스트만 있을 게 아니라 팸사랑 세레나데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치들은 팟캐스트 잘 안 들어서 있으나 마나일까요? 아니면 팸 특집 방송은 어때요? 팸만의 매력, 팸 특유의 패션, 화장, 행동 양식, 팸에 대한 사랑, 조롱, 내가 아는 어떤 팸 등등. 그리고 밑에 이제 어떤 짤을 첨부해 주셨는데 네, 그냥 부지런한 쥐가 귀여워서 보내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저도 이거를 인스타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쓰는 공구를 쥐가 밤사이에 정리해서 공구통에 넣어놓는 대박. 그런 CCTV 장면입니다. 그 혼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거 쥐들. 뭐 거의 디즈니 만화 아니야? 근데 이게 주소가 스레드. 네. 네, 인스타에서 만든 뭐 트위터 유사 비슷한. 트위터.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 스레드에 가입했습니다. 그냥 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네, 도심쥐님 덕분에 지은님이 스레드에 가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일단 그 저희 구글폼 사연 카테고리 중에 부치사랑 콘테스트가 있는데 팸사랑 세레나데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게 웃긴 게 부치사랑은 콘테스트인데요. 팸사랑은 세레나데로 그러니까 경쟁에 붙여서는 안 돼. 그저 그냥 음유 시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괄호도 너무 웃긴 게 부치들은 팟캐스트 잘 안 들어서 있으나 마나일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하는 팟캐스트에서는 부치 얘기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우리는 부치 당사자들이니까 그 당사자성에 대한 얘기는 약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네. 팬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부치들은 팟캐스트를 잘 안 듣진 않을 것 같고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저희가 덤덤충이라서 저희가 일단 팟캐스트 하고 있고 저희 팟캐스트를 안 들을 공사는 있을 것 같음. 맞아. 왜냐면 부족보 하시기 때문에. 맞아. 나라도 근데 부치가 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싶진 않을 것 같아. 마 들어라. 우리도 들어대. 그래도 어쨌든 이 컨텐츠에 대해서 네. 시험을 한번 해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안까지 해주셨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 올릴 때쯤에 저희 폼에 이 카테고리를 추가해 놓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도심지님의 어떤 이 뭐랄까 암울한 전망대로 연계가 접수될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부치 모임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모이는 게 조금 덜 부끄럽고 좋지 않을까? 네. 덜 부끄럽고가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부치들 몰려다니면 조금 그렇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연으로 모여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부치들아 모여서 팸토크를 해보자. 네, 그런 제안을 도심지님의 어떤 제안에 얹어서 같이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팸 특집 방송의 어떤 내용으로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신 게 팸만의 매력, 특유의 패션, 화장이, 행동 양식, 팸에 대한 사랑, 조롱, 내가 아는 어떤 팸 등등이 있는데 약간 팸들을 우리가 근데 뭔가 평가하고 조롱하고 할 수 있을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특집 방송을 저희가 50회 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네. 그런 약속을 해주셔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 벌써 이제 심적으로 조금 위축되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이제 팸 당사자분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을 어필하는 어떤 전에 왜 공개 방송 그때 왜 원념의 팬분 한 분 계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일가를 또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저희가 이거를 폼에다가 이 카테고리를 신설해 놓을 테니까 많이들 뭔가 이거저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포조님이 47회 쥐들은 따로 자란다 편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쥐하다 쥐은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미분류 개희 소녀 괄호에서 물음표 시절이 생각나 혼자 엄청 이입하며 들었어요. 안담 작가님 소설 읽어봐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개희 소녀셨군요. 덕분에 이거 그래서 안 걸렸어요. 센스. 그러니까. 그러네. 이거 지금 사실 게이라는 단어는 팟빵에서 땡땡 처리를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안전하게 네 글자 모두 살아남았다. 그러네요. 네, 미분류의 시기가 다들 미분류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에 다들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리고 다음은 2024년 근하신영 방송에 남겨주신 생방송 여자가 좋다님. 엄살 떨지 말고 얼른 지원 썼어 기집애들랑 빨간 하트. 예.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그 코미디 퀴코나를 부산 버전으로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지은님이 뭐 지원 사업을 따서라도 하겠다,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딱 꼬집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엄살을 굉장히 떨었던 모양이에요. 이 생방송 여자가 좋다님 기준으로. 이게 뭐 지원 사업도 이제 잘 없을 거고 한다 해도 이제 뭐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하려는 사람이 얼마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엄살을 떨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살 떨지 말고 얼른 지원 썼어 기집애들랑 이라고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뭐 예, 엄살 떤 건 죄송한데 네. 일단 지원서를 안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 안 그래도 저희가 다음 주 주제로 퀴어 코미디에 관한 저희들의 어떤
대책 회의, 부산에서 퀴어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고 함께 어떤 행사를 조직해 볼 수 있을까를 좀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거든요. 해서 상반기 중으로 그죠? 홍예당 통해서 이렇게 코미디 스터디 하는 모임 같은 거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살 좀 들어주면 안 돼? 그래, 우리가 엄살 이런 조금만 거 들어주면 안 돼? 어디다가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 지금 그 생방송 여자가 좋다 바로 위에 같은 그 겁에 인정. 질린 G 아이콘으로 금계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닉네임 바꿈 점점점 디게 뭐라 그러네 하고 웃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방송 여자가 좋다 님이 자꾸 댓글을 단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조금 기분이 나쁘셨나 뭐. 다시 들어보니까 좀 뭐라 하긴 했어. 아 진짜 좀 뭐라 했어. 그래서 그 생방송 여자가 좋다 님이 사실 금계님이었다 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커밍아웃을 네, 벽장을 열고 나오셨어요. 네, 우리가 이때 막 어쩌라고 막 이랬었거든. 아이 뭐 네. 그래도 뭐 열심히 들어주셔서 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톨의 담밤님이 쥐따자 여기에 남겨주셨습니다. 소따자 리케한 사람인데 이렇게 금방 다뤄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취향 아니실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두 분의 과거 이야기랑 겹쳐서 들으니 두 분과 심적으로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기쁘고 다시 책을 천천히 읽고 싶어져요. 그나저나 제가 못 찾은 건지 시골지 퀴어지 방송에는 팟빵 후원이 안 되나요? 혹시 몰라 여쭈어봅니다. 네, 네. 담밤님께서 리퀘스트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또 싹 너무 잘 수행을 해버려서 신속 정확하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싹 배달을 너무 잘해서 후원도 하고 싶어지신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네요. 방법이 없는데 네.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거든요.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사실 후원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예전부터 사실 내부적인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망설임이 사실 있었어요. 어떤 망설임이죠?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후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10회도 진행하지 않은 단계였거든요. 네. 이거를 지속할지 안 할지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후원을 받는 어떤 루트를 여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 좀 압박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가볍게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느낌으로 약간 가볍게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도 좀 지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후원을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만큼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그 후원창을 열자, 후원계좌 열자라고 사실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셨던 것은 지은님이시긴 한데 제가 계속 안 돼 아직 아니야 이렇게 계속 제가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제 뭐 신년을 맞아서 그리고 저희도 이제 거의 50회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식의 리워드를 받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바뀌긴 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토리 담밤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이 타이밍에 네, 저희가 팟빵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열었습니다. 예. 벌써 열렸구나. 에피소드별 후원이랑 그 정기 후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팟빵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열었고 근데 팟빵으로 또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팟빵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면은 그 수수료가 20%인가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법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후원 계좌도 같이 그 저희 팟캐스트 소개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예. 시골지 키웠지 저희가 부산 팟캐스트인 만큼 부산은행 계좌를 제가 네, 싹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혹시 부산은행과 거래를 평생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심이 어떤가. 여러분의 통장 어떤 그 내역에 부산은행 한번 남겨보시는 거 어떠실지 이번 기회에 네. 네, 좋네요. 해서 네.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힘내서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희도 이번 쥐따자 방송이 단밤님의 취향이 아니실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만족해 주셔서 맞아요. 저희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책 제안해 주신 거 자체부터가 저희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음. 저희가 읽어볼 만한 책이었고 얘기해 볼 만한 책이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뭔가 소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들 너무 환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환영입니다.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47회 쥐따자 방송에 오도로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두 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너무 재밌어요. 책 읽으며 방송 들으며 제 어린 시절도 막 떠올라 이제서야 친구를 만난 것 같네요. 그때의 외로움을 보상, 치유, 받는 기분입니다. 따로 자란 소녀들 모두 모여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재밌으셔서 다행이다. 그러게요. 네. 사실 저도 뭔가 그 우리가 썰 푸는 게 재밌다 이런 반응을 듣기는 했는데 그 썰 방송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뭔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고 좀 객관적으로 좀 논의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방송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런 한계가 명확한 개인적인 얘기들도 너무나 재밌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넓힐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네. 그 오히려 이렇게 엄청 개인적인 얘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공감해 주시는 게 기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의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썰 방송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받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따로 자란 소녀들 모두 모여 따자소 집 따자 소 따자 따자모. 해서 댓글 모두 읽어봤고요. 네,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후원창 열려 있으니까 후원할 수 있는 루트들을 저희가 개방을 했으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매달 말에 모아가지고 그 조남을 읊으면서 네, 깊이 감사를 직접 방송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퀴어말 게시판에다가 써붙이는 거 어때요? 퀴어말 게시판에다가 약간 무슨 방처럼 이렇게 그 형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더 해볼게요. 해서 모아서 월에 한 번씩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골쥐 키어쥐였습니다. 안녕.